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먼저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국내, 미국 기업 차트 공유를 완료했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 큰 문제 없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상에 계속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써주신 의견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여 영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파의 23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3분기는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3분기 매출은 537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8%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한 번에 감소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매출이 늘어난 만큼 에비타와 에비타이익률도 좋아졌습니다. 에비타이익률은 2022년 4분기부터 15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3분기에는 18%까지 개선됩니다. 에비타이익률은 역대 분기 최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50%로 급감했는데요. 그 이유는 영업권 손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 비용은 247밀리언 달러입니다. 만약에 247밀리언 달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 순이익은 마이너스 20밀리언 달러로 2분기 때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10%였는데 3분기에 마이너스 3.7%까지 개선되게 됩니다. 결국 영업권 손상을 제외하면 2분기보다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어섰고 2021년 말부터 계속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3분기 비용이 2분기보다 0.4밀리언 달러 정도 아주 조금 늘었고요. 연구 개발비와 일반 행정비는 줄고 마케팅비와 운영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대신 매출 성장이 더 커서 매출액 대비 비용의 비중이 2분기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연구 개발비와 마케팅비는 2% 줄였고 일반 행정비는 3%를 줄였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비중의 차이가 엄청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비용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구조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 537밀리언 달러는 이자 수익 564밀리언 달러에 비자 수익 192밀리언 달러 합계해서 이자 비용 219밀리언 달러를 뺀 수치입니다. 전체 매출액 중 이자 수익은 2분기보다 20%가 증가했고 비이자 수익은 7% 줄었습니다. 뱅크 차터 승인 이후로 금융 매출은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신규 대출은 또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이자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이자 수익에는 플랫폼 수익과 대출 개시 및 판매라는 항목이 제일 비중이 큰데요. 플랫폼 수익은 증가했지만 대출 개시 및 판매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대출 상각이 커지고 있고 공정가치가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는 보유한 대출금도 사고 팔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하락하고 연체로 인한 비용 처리 등이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별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대출은 7%, 플랫폼은 2%, 금융 서비스는 20%가 증가했습니다. 대출 부문은 2분기에 잠시 감소했으나 3분기에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기존 파트너의 제품이 증가했고 새로운 파트너들도 늘면서 수익이 좋아졌으며 4분기에는 더 가속화된다고 하는데요.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우량 고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B2C 및 다른 영역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제품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준 부문이 금융 서비스인데요. 어떻게 좋아지게 됐는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익률을 보면 모든 부문이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특히 플랫폼이 20% 가까이 개선되었네요. 또 의미 있는 것은 금융 서비스가 드디어 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실적에는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가 큰 힘을 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길래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소파이 금융 서비스들 계좌 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소파이 머니는 예금과 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파이 인베스트는 자동화 투자 관리 서비스, 디지털 자산, IPO, 개인 은퇴 계좌 등과 같은 거래와 자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파이 신용카드도 있고요. 대출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소파이 릴레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 계좌를 한 곳에서 추적을 하고 신용점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소파이 앳 워크, 랜턴 크레딧 등이 있어요. 소파이 앳 워크는 다른 기업과의 협력 서비스로 직장에서 직원을 대신해서 학자금 대출을 지불하는 등 직원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머니와 인베스트, 릴레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제 생각엔 소파이에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어서 이자도 받으면서 투자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출도 받고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도 만드는 등 선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계좌를 하나에 보여주고 신용카드 내역, 지출 현황,
자산관리 등을 한꺼번에 관리해주면서 소파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계좌 수를 늘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을 하면서 카카오뱅크, 페이, 증권 등을 다 이용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적 보고서에도 선순환 루프를 타는 모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소파이 머니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교차 구매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대출을 자세히 보면요. 학생 대출이 2분기보다 233%가 향상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10월 초부터 지불유예가 종료되고 상환이 재개되었다고 하는데요. 3분기 실적은 9월까지라 아직 상환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재개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 학생 대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대출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고 2분기와 비교하면 4% 정도 상승했습니다. 주택대출도 학생 대출만큼은 아니지만 47%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인수한 윈덤 캐피탈과 통합되면서 생긴 효과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이 확장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 소파이도 부동산 쪽을 잘 공략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관련 지표를 볼까요? 총 제품 수는 1000만 개를 넘었고 가입자 수는 2분기에 624만에서 3분기 69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72만 명으로 2분기보다 11% 증가했어요. 2022년 4분기 대비 2023년 1분기에 8%, 2분기에 10%, 3분기에 11%로 증가 속도 역시 탄력을 받고 있어요. 1인당 계좌 수는 가입자 수가 워낙 급격히 늘어나서 1.51에서 1.5로 조금 줄었지만 인당 1.5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 신규 회원 증가 수는 44만 명인데 2023년 3분기 동안은 58만 명으로 엄청나게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는 평균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갈릴레오 계좌 수는 그동안 정체된 듯 했으나 분기 최대 계좌 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400% 되지만 고객들이 예금한 예수부채가 얼마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먼저 2023년 3분기 예수부채는 15.7빌리언 달러고 2분기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3분기는 전체 자산 중 예수부채 비율이 56%인데요. 2022년 4분기 때는 39%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곳에 돈을 빌리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영업 현금 흐름이 점점 개선되었는데 3분기는 악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영업권 손상으로 인한 일시적 비용 발생으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자세한 수치가 안 나와서 나온 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은 고객들의 예수금이 계속 들어와서 유입을 유지하고 있어요. 2023년 예상 매출은 기존 가이드가 1.974빌리언 달러에서 2.034빌리언 달러였는데 2.045빌리언 달러에서 2.065빌리언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간 매출 성장률이 30% 증가했어요. 상향된 기준으로 4분기 매출을 역산해보면 최소 538밀리언 달러에서 558밀리언 달러로 3분기보다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매출이 증가한 것은 좋으나 3분기 매출 증가율 8%의 반 정도라 혹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비타는 기존 333밀리언 달러에서 343밀리언 달러였는데 386에서 396밀리언 달러로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2022년과 비교하면 최소 270% 개선된 수치이며 4분기 예상 에비타는 135밀리언 달러에서 145밀리언 달러로 3분기보다 38에서 48%가 개선되네요. 4분기에 엄청난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4분기에 공식회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1% 정도 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8%가 오르긴 했는데요.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와 소파이 컨퍼런스 콜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소파이는 핀테크 회사이기에 은행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지금 고금리로 인한 이자 마진으로 돈을 벌고 있지 금융 서비스 쪽은 큰 활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컨퍼런스 콜에서 개인 대출과 학자금 대출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장의 원동력은 아니라고 해요. 그 원동력은 바로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핀테크 기업으로서 얼마나 기존 은행과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고객 수와 예수금을 늘리면서 금융 서비스 실적을 높이고 플랫폼 사업에서 더 큰 성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영상 첫 화면도 금융 서비스와 갈릴레오 이미지로 꾸며봤습니다. 4분기에는 공식회계 기준 첫 흑자 달성하고 플랫폼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면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연체율 등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는 아직까진 연체율은 나쁘지 않고
유동성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상세히 공부해서 많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